코스피 시총 상위 대형주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멘텀을 보고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라 자세한 것은 각 종목에 대한 영상을 좀 참조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돌파 후 눌림목이 21선 조정을 받고 있죠. 약간 하향 각도, 그러니까 눌렸다가 다시 가는 구도인데 거래량 추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래량 좋습니다.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런 무거운 종목들이 지수가 지금 세게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의 흐름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눌림목이 마지막 마이너스권 매수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 버리면 이 전고점 자리가 강한 저항이 1차적으로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8만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8만 요 전고점이죠. 요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전고점 라인이 강한 저항이 될 거라 그 수준에서 돌파가 안 되면 매도, 그것을 돌파하게 되면 96,000원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다 자빠질 때 전일 상승을 한 유일한 종목으로 해서 HBM의 가장 강력한 수혜주이자 완성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이제 부품 장비 쪽에서 한미 반도체가 있다면 대형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있는 것이고, 하이닉스는 매수 자리고, 덜 빠지고 더 올라가는 종목이 더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20만원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파동상으로 볼 때는 20만원을 호가하는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저항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은 무시해도 되고 20만원에서 주로 저항이 되니까 20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22, 3만원 라인까지 좀 내다보면서 대응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세력은 하이닉스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하이닉스 1순위, 삼성전자 2순위로 해서 2분기 실적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이제 그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전기차 쪽 모멘텀이 워낙에 약하고 고가 내구재, 그래서 지금 요쪽은 2분기까지도 실적 우하향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맥락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겠고,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바 같은 경우는 실적 위탁 생산 속도에 주로 공장을 갖고 있고, 주가가 이제 이 1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저점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뭔가 터닝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모멘텀이 다소 약하다 보니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고 있어서 자꾸 음봉이 나와야 되는 것은 주가가 바로 가지는 못하고 조금 더 횡보를 했다가 상승을 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럼 이 종목은 오를 것이냐 밀릴 것이냐? 오릅니다. 오르는데 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살살 분할 매수에 들어가면 2분기 중에 분할 매수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2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소지가 여전히 높고, 환율이 약간 최근에 1300 중반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 환율의 양상이 2분기에도 환율 덕을 좀 볼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대기아차 공이 마찬가지로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주가가 여기서 워낙에 분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상승을 해버려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친 이후에 주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이제 수렴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죠. 수렴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락은 이제 매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가는 길에 뭐 비슷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자, 현대하고 기아차의 어떤 차트의 흐름을 보면 더 좋은 것은 현대차라고 볼 수 있겠고, 현대차 1순위, 기아 2순위 순으로 잡겠습니다. 바이오 섹터를 보면은 셀트리온이 되겠는데, 셀트리온이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에 의해서 주가 모멘텀이 실적이 좀 영업이익 순이익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북미 유럽 쪽에서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의 돈독한 MS를 바탕으로 해서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 주가는 2분기에 벌써 오르기 시작할 거로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돌파 후 눌림목 자리는 적극적인 매수 자리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본다면 단기 모멘텀은 바로 이 셀트리온이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지금 눈에 띄는 매수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뭐 2차 전지의 흐름상으로 역시 좋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LG화학 역시 마찬가지죠. 바닥을 뻑뻑 끼고 있는데 2분기 중에 유의미한 상승을 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실적이 조금 더 우하향 상태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바닥 터닝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은, 바닥 저점을 이제 2분기 중에 찍는 그런 상황이라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자리까지는 경계감을 계속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유의미하게 좀 상승하기는 다소 힘든 그런 상황이고,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진다는 것도 조금 모멘텀 둔화의 요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종목들을 좀 2차 전지 쭉 봅니다만은,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역시 좀 다른 게 하나 있죠. 삼성 SDI입니다. 뭐 비슷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만은, 삼성 SDI가 가장 좋은 종목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배터리는 좀 짧게 봐서는 안 되고요. 긴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유의미한 상승은 바로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우상향 기조로 좀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다. 그 전에는 뭐 여름까지도 좀 횡보 추세를 좀 면치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자꾸 좀 딜레이돼가지고 올해 금리 인하를 굳이 할 필요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조금 좀 본격 상승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나 중장기도 아니고 좀 장기적인 맥락에서 보면 반드시 이쪽은 전기차 쪽으로 이제 돌아설 거로 보고 있는데, 바로 SDI가 그 주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 안정성, 그 다음에 다른 온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만 하는 쪽보다는 다른 것에서 뭔가 떡고물이 나올 수 있는 회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SDI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포스코 철강, 그 다음에 LG화학은 석유화학이 있습니다만, 그쪽보다는 그래도 IT 가전 쪽 분야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현재 우위 상태이기 때문에 SDI가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고체 어떤 모멘텀도 담고 있기 때문에 SDI를 1순위로 저는 꼽습니다. 자, 삼성물산 같은 지주회사 같은 경우 주가가 횡보 양상을 보여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요거 전고점 뚫으러 올라올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17만원을 뚫고 올라가서 제가 20만원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지금 고금리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2차 전지 배터리주는 좀 비실하게 되는 것이고, 고금리의 최대 고리대금으로 빙땅 뜯어먹는 업종, 바로 은행주 같은 경우는 고금리의 수혜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여하튼 단기 상승 모멘텀은 어쨌든 고금리가 좀 더 유지가 되면서 진행되는 거라 전고점 자리 돌파 시도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 돌파가 안 되면 한번 깠다가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간상으로는 요거 조금 더 돌파할 소지가 있어요. 51,500원인데 그 이상 좀 더 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보면서 이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가봐야 이제 6만원, 65,000원 요런 라인인데, 그런 흐름을 좀 보면서 파동상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15개 종목에 대해서 훑어봤는데, 그 밑에 바로 밑에 종목들 한번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은 이제 좀 2차 전지 전형이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좀 더 안정성이 있겠죠. 같은 맥락이면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원재료보다는 배터리 SDI가 낫고,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여기 있고 이제 그 밑에 카카오가 있는데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비교했을 때는 네이버가 쌉니다. 네이버가 싸고, 지금 좀 라인 매각 이런 이슈가 소프트뱅크하고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는 중장기 투자의 최대 유망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테무라든지 알리 이런 것들이 이제 협공이 들어오다 보니까 쿠팡도 휘청휘청하고 합니다만은, 네이버는 국내에서 가장 앞선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이런 애들보다도 더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에서 쭉 봐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자, 요약을 하자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하이닉스가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기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아까 자동차 있죠. 현대차 이런 애들이 좋아 보인다. 뭐 은행주 좀 더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적인 맥락에서 보면 SDI를 필두로 하는 그쪽 네이버 이쪽 라인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